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강사 황인호입니다. 전 경기도에서 소방관으로 12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날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적도 있지만 어떤 날은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심한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화재를 겪었는데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사고나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너무 모르는구나. 조금만 알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매 현장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인리 이론에 따르면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평소 소방안전교육이 철저히 우리 몸에 배어 있다면 나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은 소방관이 알려주는 화재 시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팎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불은 1시간 가까이 타오른 뒤에야 꺼졌습니다. 서울 남산동 건물 4, 5층 사무실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무실이 완전히 타며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재를 몇 번이나 보셨나요? 전 소방관이 되기 전에 딱 2번 화재를 목격했는데요. 소방관이 되고 나서 하루에 10건 이상 화재를 출동하곤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2천여 건. 이 중 경기도에선 약 9,600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 소방관 한 명이 매일 화재를 진압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정말 화재 많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깜짝 퀴즈 드립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첫 번째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요? 1번 119 신고, 2번 소화기로 화재 진압, 3번 대피.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3번 대피입니다. 119 신고나 화재 진압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대피보다는 소화 방법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신고와 화재 진압이라고 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 대피부터 해야 합니다. 요즘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나오는 건 물론이고 연소 확대가 매우 빠릅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근처에서 신고를 하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피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난 시각은 새벽 5시쯤. 3층 내부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큰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그 사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입구 인근에서 불이 났고 불길이 출입문을 막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학교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고 새까만 연기도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학교 안에 있던 교사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총 18명 중 7명 사망, 11명의 부상을 입은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만약 A씨가 소화기와 이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기 전에 불이 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대피하도록 하고 본인도 대피했다면
어땠을까요? 화재는 똑같이 났겠지만 사망자와 부상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 읍명초등학교의 경우는 대피를 먼저 한 사례인데요. 그 화재 사실을 알게 되자 선생님과 학생들은 평소 대피 훈련한 대로 대피를 해 116명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엇보다 대피가 최우선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럼 내 생명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대피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둘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셋째,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넷째,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섯 번째,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불길과 연기가 밀어닥쳐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실 텐데요. 그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빨리 파악하세요. 방화문 안에 있다면 조금 침착하셔도 됩니다. 방화문은 최소 30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방화문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건축 관련 법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엔 방화구획을 위해 의무적으로 방화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과 계단실 문, 대피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두꺼운 철문이 바로 방화문이죠. 하지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대다수의 건물 문은 일반 문입니다. 아파트 방화문과 그 겉모양은 유사한데요. 방화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화재 시 모든 유독가스가 내부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출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고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으셔야 합니다. 주위에 물이 있어 적셔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소방대가 도착해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약 30분 정도는 연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반대편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대피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하게 대피를 하셨다면 다음 할 일은 신고입니다. 대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19 신고입니다. 그럼 올바른 119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둘째, 주소를 알려줍니다. 셋째,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119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화재가 발생된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큰 빌딩 등 알기 쉬운 건물을 말해줘야 합니다. 종종 신고자 중엔 당황해서 화재 장소가 아닌 본인의 집 주소를 알려준다거나 그 주소 다 뜨는데 왜 물어보냐 역적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주소를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서 119 접수는 이동통신기지국 기반으로 주소가 표시되는데요. 농촌의 경우는 기지국이 5km 이상 떨어져 있어 내가 있는 곳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는 주소가 뜹니다. 때문에 신고자가 주소를 알려줘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
소방대원이 출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119 상황실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119 상황실에선 화재 신고 접수를 받아 그 위치를 확인하면 그 통화 중에 소방대원을 출동시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119 상황실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119 상황실에선 화재 신고 접수를 받아 위치를 확인하면 통화 중에 그 소방대를 출동시키는데요. 신고 전화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19 상황실에서 소방대원을 출동 내보내는 그 몇 초 동안 그냥 통화가 끊어진 줄 알고 끊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119 상황실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고자가 계속해서 화재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 소방대원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화는 상황실에서 종료 메시지를 줄 때까지 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신고 전화안이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구 119 상황실에 예사롭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하는지 보겠어 하면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다는 전화였는데요. 이 60대 남성은 전화를 끊은 다음 정말 불을 질렀습니다. 소방차가 6분 안에 도착해서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집안에 쓰레기가 많고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5분 내 현장 도착하는데요. 늦게 왔다고 욕하거나 화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그 119 신고할 때부터 흥분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더 큰 문제는 화재 진압하는 상황인데 위험하게 막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내 집, 내 가게가 타고 있는데 1분 1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 10분 이해합니다. 소방관들은 2차 사고까지 예측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화재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숙달된 소방관들도 현장에 도착해서 본 화재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거나 여러 변수가 생기면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현장을 파악한 후 몸에 배어있던 행동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화재 시 대피 요령, 119 신고 요령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연습하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65일 모두가 안전한 그날을 위해 다음 시간엔 장소별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